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입시 분석을 하게 된 올림피아드 대치영재센터 수학과 조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처럼 국내 영재학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부산에 한국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해서 한 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기존 거점 도시 5개의 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고로 전환을 하였고 그 다음 2개의 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분석하게 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입시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편의상 선생님이 학교를 인천 혹은 인천과예영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역시도 인천도 총 다른 학교처럼 3단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여기 있는 도표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2019년도 2단계 응시자 수와 2020년도 2단계 응시자 수예요. 어때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작년을 이제 아이들이 인천을 지원을 했었을 때 대거 탈락을 했었어요. 그러한 기조는 올해도 보여졌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좀 2단계 1차 지원자들 중에서 2단계 시험 자격 자체를 되게 엄격하게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사실상 학교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영재학교를 2-3곳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인천학교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로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올해도 진행이 되었어요. 물론 올해는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이제 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작년에 있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전체 선발 정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정원 75명과 사회 통합 대상자 정원 8명 이내예요. 이 중에서 일반 정원은 75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선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대상자들은 8명 이내로 뽑는데 8명을 모두 다 뽑는 게 아니에요. 사회 통합 대상자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친구들을 선별을 하되 최대 8명이라는 뜻인 거지 8명 전체를 뽑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발 시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크게 3가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3개를 요구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뭐를 요구를 하느냐,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영재성과 인성 부분이 어떻게 잘 설정되어 있는 친구인지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신이 혹자 이제 내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무섭단 말이에요. 혹시나 B라든지 이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앞서 말했었던 3가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영재성, 인성 이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뽑기 때문에 가령 국어 성적이 B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불리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연도 지원했었던 친구들을 좀 보니까 1차 합격했던 친구들은 정말 내신이 정말 멋질 정도로 좋았어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인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낮았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살짝 아쉬운 정도였던 친구들이 꽤 많았었던 걸로 보아서 그래도 정말 인천을 지원을 하려면은 내신에 대한 관리는 좀 많이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쌤 그래도 1학년 1학기 때 제가 B가 하나가 있어요, C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학년 1학기에 대부분의 학교가 자율학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에 대해서 미반영한다라고 학교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B가 하나 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신 관리에 좀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에서 보는데 여기 있는 본 문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봉사활동 나와 있고요. 특별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쌤, 그러면 이거를 두 개 다 써야 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인천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PR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4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도 봉사활동을 적던지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수를 해주면 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활동이라든지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 잘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서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던 경험이 있거나 한다면은 잘 기록해 두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준비를 해 두시면 돼요. 자기소개서에 수상실적 당연히 안 쓰는 거 알고 있죠? 다만 수상실적에 수상을 받게 됐었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으니 사실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2개월 뒤에 이를 보고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고 또다시 2개월 뒤에 이를 보고 다시 수정해 보시면 그때가 1월, 2월 이쯤 될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거를 보고서 사실상 2번 이렇게 탈고를 했던 상태에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미 그 자체로도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되겠지만 더 멋진 자기소개서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원서 접수 시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막막해하고 너 했던 거 무엇이라도 있니? 계속 물어보게 돼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미리 좀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볼 것을 당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추천서에서 좀 볼 건데 추천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 혹은 역량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면 되어요. 이제 선생님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교류 기간에 따른 불이익은 적용을 하지 않으나 다만 학교 측에서는 인천 측에서는 이렇게 밝혀요. 기왕이면은 1학년 때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를 써달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1학년 때부터 봤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꽤 멋진 영향력을 가진 친구였을 거고 그 상태에서 1학년이 지나고 나서 2학년이 돼서도 여러분들의 소식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점이라든지 역량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부탁을 해서 인천 측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은 더 자세하게 써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록물만으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추천을 하는데 다만 선생님 저는 2학년인데 현재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한다라면은 2학년 때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도 돼요. 다만 선생님이 퇴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엄금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퇴직을 하고 나서 사교육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부분만 체크해 두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선생님들과 미리 교류를 해 두시길 바래요. 왜냐면은 실제로 원서 접수 시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추천서 때문에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교류해 두고 나 여기 이 지원을 할 거다. 좀 지켜봐 달라.
이런 것들 해두고 실제로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은 모든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교류하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좀 1단계 기록물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어때요? 정말 쉽죠? 어머나, 이게 넘어갔었네. 자,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신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기록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던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미리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시험인 여러분들이 사실상 영재고를 준비한다라면은 정말 가슴 깊이 졸이면서 정말 섬세한 마음으로 공부를 그런 공부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2단계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단계 시험에는 이처럼 1교시에서는 어떻게 잡혀있냐? 1교시는 수학, 과학, 역량검사, 2교시 수학, 과학, 중심, 융합, 창의적 해결력 검사, 3교시 인문예술적 소양검사 이렇게 봤었어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는 이제 기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등 심화 수준에 이렇게 잡혀있고 2교시 시험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많은 사고를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3교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문예술적 소양검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냥 편의상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과학, 3교시는 소양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분야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기? 고고!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좀 보면은요, 전체 이제 단답형은 20문항이 나왔고요. 서술형은 4문항이 나왔어요. 전체 이제 90분의 시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쵸?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대수랑 기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어요. 그렇지만 함께 이제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들을 해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렇게 난이도를 많이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단계 시험에서 단답형 문항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싶었던 문제인데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비교적 잘 풀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공부해놓고 잘 준비하면은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보여요. 알겠죠? 그 다음 서술형 문항을 보는데 서술형 문항은 다음과 같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완벽하게 사실 적중한 문제도 있을 정도로 잘 준비만 좀 해놓는다면은 그렇게 2단계 시험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존 넷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헥스 게임이라는 문제인데 이처럼 그 게임을 가지고 나서 어떤 여러분들의 영재성이라든지 창의적인 요소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멋진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인천은 이런 문제들 하나가 정말 멋졌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풀려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2단계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면은 2단계는 이제 범위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좀 작년과의 차이를 보자라고 하면은 앞서 말했었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란 작년까지는 공동으로 출제를 했었다가 이번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가 이제 지식과학 기반의 그러한 이제 미래 한국을 이끌어낼 인재들을 육성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낮더라도 정확하고 차분하게 좀 해결해낼 수 있는 인재를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인천에서는 속도보다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과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해요. 또 인천에서는 지역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른 학교들처럼 인천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성적을 가지고 나서 3단계 시험 없이 최종 합격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선발 제도가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1월부터 준비했었던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었던 친구가
2단계 시험 발표 날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나 우선 선발을 뽑혔다고. 이처럼 좀 많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좀 공부를 했었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차분하게 진심 어리게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면 사실상 2단계 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합격의 가능성, 우선 선발의 합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진지한 이런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를 가지고 나서 사람들이 인천 지역만을 위한 그런 선발 제도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런 게 선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선 선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정원의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비중이 몇 퍼센트 정해놓지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확보해서 많은 합격생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합격자들의 좀 지역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수도권에서의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합격자들도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 이 정도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재학교 시험에 꽂힌 3단계 캠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3단계 캠프는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이제 1박 2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교에 잔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최소화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창의성 검사 60분과 인성면접 15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총 140명의 학생들이 오전, 오후 10명씩 7개 조를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뭐 일단 오전 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이 소재 중학교로부터 시험장이 비교적 가까운 친구들, 오후조는 비교적 먼 친구들 이렇게 잡아놓고 뭐 일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오후에 보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유불리를 피하기 위해서 오후조 친구들이 입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전조 친구들이 퇴소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편의상 오후조에 이러한 일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12시 반까지 등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1시부터 5시까지 캠프 일정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면은 원래는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뭐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혹은 짧은 시간 동안 문제 하나를 주고 풀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발표를 하게 하는, 혹은 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올해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필과 면접 이 두 가지로만 잡았던 거예요. 지필에서는요,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이제 수학 30분, 과학 30분, 수학 4문항, 과학 5문항 이렇게 됐고, 배점은 없고 전체 서술형이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봐보면은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보기에는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수학만이에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면접에서는 면접관 2명이 앞에서 15분 동안에 자소서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요. 여기 한번 질문 리스트들 한번 볼래요? 한번 대답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리 쉽게 대답이 나오진 않죠? 좀 선생님이 보기에 이런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었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었느냐,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실천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었었던 친구랑 그러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좀 많이 갈라지는 좀 그런 분기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인천에서는 인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좀 많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잠깐 읽을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자, 읽었나요? 자, 선생님은 사실상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지금 인재상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인천에서는 아까 말했던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된다라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 인재를 원해요. 그럼 방향은 뭐냐? 사랑과 나눔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친구와 또 이제 사실상 그 미래의 한국의 지식 정보화 사회를 좀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좀 육성해내고 싶은데 이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재상이 학교에서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학교에서 원한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서 좀 입시 분석을 마칠 건데요. 선생님은 사실상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학교 입시 분석 영상에 비해서 1단계 입시 분석을 좀 비중 있게 좀 다뤘어요. 왜냐면은 2단계, 3단계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정말 멋진 상태로 성장시켜 주도록 이제 지도를 할 건데 그거는 2, 3단계는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차근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인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꼭 인천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지니고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은 선한 가치를 지닌 인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나는 그러한 어른으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해주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 2021학년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입시 분석을 담당한 올림피아드 대치영재센터 수학과 조민승 선생이었습니다.